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힘과 운동, 힘을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물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면 힘을 다 더한 알짜 힘이 가속도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 간단히 풀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문제는 두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줄이 그냥 똑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도르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도르래의 질량과 마찰을 무시할 수 있으면 도르래의 역할은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탈에 있는 경우, 또 비탈에 있으면서 도르래에 연결된 경우, 이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보면 도르래 문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라지엠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있고, 도르래에 매달려서 스몰 m짜리 질량이 다음과 같이 매달려 있을 경우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럼 여기 요 수평면 위에 있는 거는 중력 mg, 위로 가는 거는 수직항력.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 물렁물렁하면 쭉 찌그러들겠지만 누르면 바닥이 나는 찌그러들지 않겠다고 하니까 항상 면의 수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장력.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장력은 반작용이니까 장력이 위로 작용하고 다음과 같이 중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걸 그리면은 예쁘게 그릴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자유물체 그림, 이게 영어로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좀 뜻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물체를 점입자라고 생각한다. 점입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그려. T 수직항력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있는 거에서도 중력과 장력이 있는 경우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뉴턴의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항상 결정을 해줘야 되죠. 둘 사이의 관계는 소위 우리가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 가속도 오른쪽으로 A라고 움직인다고 하면 아래로 A. 다 같이 주어지죠. 이때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고 장력이 얼마냐 하는 문제를 볼 텐데, 그럼 우선 먼저 첫 번째인 경우 m에 대해서 풀면, 수직방향은 수직항력을 n, 이게 mg니까 n이 mg, 수직항력은 한 mg, 우리 수직항력은 벌써 구했고, x축 방향으로는 t라는 걸로 써서 m이 a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미지수가 두 개예요. m은 여기서 t가 위쪽인데 아래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 플러스로 잡으면 mg 마이너스 t가 m이 a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mg는 t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m 플러스 ma. 따라서 가속도는 m 플러스 m분의 mg. 장력은 이 위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mg m 플러스 m.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 항상 우리 여러 가지 극한을 생각해서 이게 그럴듯한가를 보는 거를 우리가 소위 물리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우 라지 m이 스몰 m보다 무지 크면 이건 달려있지 않은 거랑 똑같죠. 그럼 거의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지 m이 무지 크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무지 크다고 하는, 그럼 이게 달려있으나 안 달려있으나 안 달려있는 거랑 같죠. 이건 자유낙하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스몰 m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면 분모에서 라지 m을 무시할 수 있고, 스몰 m과 분자의 m이 서로 상쇄가 돼서 g, 그때는 a가 거의 g에 해당되니까 우리 자유낙하한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장력은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렵나?
첫 번째 경우 라지 m이 무지 클 때는 달려있지 않으니까 그 t가 mg, 이때는 t가 mg에 매달리는 거고, 요 때는 스몰 m이 무지 클 때는 mg.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값이 주는 아주 작은 양이죠.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형태는 라지 m과 스몰 m을 바꾸어도 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푼다. 아이디어는 각 물체 여러 개가 있어도 각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운동방정식을 푼 다음에 각 물체 사이의 제한 조건을 이용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 비탈 위의 물체는 상자가 비탈 위에 마찰이 없는 각도 세타임 비탈 위에 놓여 있어서 줄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을 때 이 물체는 운동이 어떻게 되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줄이 잡아당긴대. 장력. 그 다음에 중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바닥이 물렁물렁하지 않으니까 바닥을 누르면 바닥이 반작용으로 수직항력, 항상 수직으로. 옆으로 주면 옆으로 가속 방향이 있을 테니까 그렇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T 중력, 수직항력, 중력이 있다 이거예요. 힘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네. 근데 그럼 우리 좌표 쪽을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아무렇게 잡아도 사실 상관이 없지만 이 두 힘이 장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수직이니까 좌표계를 이렇게 XY 좌표 쪽을 잡으면 중력만 요 XY 성분으로 분리하면 되니까. 안 그러면 그냥 보통대로 하면은 두 개를 다 장력과 수직항력을 다 수평 수직 성분으로 분해하려면 귀찮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좌표축을 잡고 X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A가 위로 올라가는지 어떻게 아나요? 모르지. 그렇지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단 놔. 그러면 수직 X방향은 T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야, 요게 세타야. 잘 모르겠지만 요걸 각도를 작게 그리면 우리 요게 각도가 요게 세타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뭐냐면 내려가는 게 사인 세타니까 mg 사인 세타로 질량 m짜리가 A로. y 방향으로는 이 수직 항력을 n이라고 하면 n mg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n이 mg 코사인 세타지. 뭐 수직 항력은 쉽게 구하고 수직 항력 그 문제가 아니고 t를 이때는 a가 여기서 t가 주어지면 a를 구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t가 mg 사인 세타보다 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a가 양수이고 mg 사인 세타가 t보다 크면 a가 음수로 나와서 아래 방향으로 가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관성계. 관성계는 그 관측자가 가속되지 않는 계를 관성계라고 하는데, 이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위에서 저울 위에 서 있어서 이 저울 위에서 몸무게를 잰다고 칩시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A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비관성계에 있는 거죠. 비관성계에서도 물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비관성계는 그거를 우리가 모든 뉴턴의 법칙은 관성계에서 적용을 했는데 비관성계는 관성계에서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도록 보이는 것 같은 도록 하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가상적인 힘을 써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뭘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라는 말 이제 우리 앞으로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계에서 쓰는 게 제일 편하다. 물론 뒤에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에서는 관성계와 비관성계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고 그때 물리 결과는 어느 좌표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일 텐데, 이왕이면 우리가 가상적인 힘을 쓰지 않는 관성계에서 이 물체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주로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체를 여기 저울에 있는 몸무게를 재는데 저울의 몸무게를 어떻게 재나? 저울에 눌린 몸무게는 뭘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니고 저울에 작용하는 이게 저울이 있으면 저울에 이렇게 누르면 저울에 난 눌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수직 항력을 측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측정하는 무게예요. 물론 가속이 되지 않는 관성계에서는 이 두 개가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다가 발에다가 이 저울을 묶고 자연낙하하는 경우에는 이 수직 항력이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몸무게가 0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무중력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 무게가 뭐냐? 무게는 저울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다. 이렇게 우리 물리적인 용어로 무게는 수직 항력이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유물체 그림이 있어. 그럼 여기서 수직 항력 이게 A로 올라가니까 수직 항력 N 이걸 N이라고 하고 내려오는 걸 mg라고 하면 R자 힘이 주어져서 m자리가 A로 올라가는 거니까 N은 mg 플러스 A. 이게 저울에 있는 몸무게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이게 더 커지고 mg보다 더 커지고 A가 음수이면 더 작아지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처음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밑으로 더 쏠리는 것 같고 설려고 할 때는 위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좀 더 어려운 비관성계의 문제는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가속도가 A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질량이 똑같은 m자리가 매달려 있는데 그럼 여기 작용하는 장력 T1과 물론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시다. T1과 T2가 얼마냐? 하나씩 계산하면 되지 뭐. 여기 작용하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 작용하는 거는 중력. 그 다음에 T2가 이거는 밑으로 잡아당길 테니까 T2. 그 다음에 T1 이렇게 잡아당겨서 밖에서 보면 밖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m자리가 A라는 가속도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A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물체는 역시 mg 일단 T2로 잡아당기니까 요 물체가 ma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투식은 이게 T1이네. 그죠? T1 빼기 mg 빼기 T2를 했더니 위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다음과 같이. 밑에 식에서는 T2 빼기 mg를 했더니 m자리가 A로. 그래서 T2는 mg 플러스 A.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T1은 T2 더하기 mg 플러스 A니까 2배 mg. 그러니까 T1이 T2의 2배네. 그렇죠? 다음 같이 두 개의 줄이 똑같은 줄이어서 끊어지기 전까지 최대 장력이 Tmax라고 하면 줄이 끊어지지 않는 최대 가속도는 올라가면 줄이 어느 게 먼저 끊어지냐면 위에 게 먼저 끊어지죠. 왜냐면 장력이 T1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결국 T1이 Tmax가 될 때가 그 가속도가 제일 클 때인데 그래서 뭐냐면 2배 m g 플러스 a max가 Tmax가 되면 되는 거죠. 이쪽 같네. Tmax는 이게 아니지. Tmax가 아니지. Amax를 구해야지. 여기다 씁시다. Amax는 Tmax를 EM으로 나눈 다음에 G를 빼주면 되겠네.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물체 끌기. T3로 요건 아는 힘이에요. T3로 끌었을 때 마찰이 없는 면에서 M1, M2, M3를 끌면
장력 T1, T2와 가속도 A가 얼마냐. 이것도 역시 각각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서부터 그럴까? 수직 방향의 힘은 항상 수직 항력과 중력이 전부 다 똑같을 테니까 우리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안 할 테니까. 여기서는 M1짜리는 T1으로 작용해서 M1이 A로, 그러니까 T1은 M1 곱하기 A. 요거는 T2로 작용하고 T1이 작용해서 M2짜리가 A로, 그러니까 T2 빼기 T1은 M2가 A로. 여기서도 T3, T2가 작용해서 M3가 A로, 그러니까 T3 마이너스 T2는 M3A죠.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둘, 셋 다음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보면 이 식을 보면 전부 더하면 세 식을 더하면 더한 데서 T1이 없어지고 여기서 더해서 T3가 없어지니까 T3는 M1 플러스 M2 플러스 M3A.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줄이 끊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니까 T3로 전체 질량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A는 T3는 알고 있는 힘이니까 T3, M1, M2, M3. T2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T1은 바로 구할 수 있죠. T1은 어떻게 되는가? M1, T3, M1 플러스 M2 플러스 M3. 그 다음에 여기 T2는 뭐 여기나 아무 데서나 T1에다가 M2A. 이것도 이제 간단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그것까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재밌는 문제인데 열기구 풍선에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 있는데 열기구가 있으면은 나중에 배운 부력이 있지만 우리 부력은 나중에 생각하고 열기구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정한 힘 F로 작용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전체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A로 내려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량을 가볍게 해야지. 질량을 가볍게 하면 여기 있는 모래자루도 던지고 뭐 옷도 벗고 침도 뱉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걸 해서 질량을 줄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줄여서 이게 똑같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A로 올라가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질량을 줄여야 되냐 하는 게 이 질문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F로 작용했는데 M짜리가 MG로 작용했는데 A로 내려와. 그러면 F 빼기 MG는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A 속도니까. 그 다음에 M'은 F로 작용하고 M'G로 됐는데 가속도 A로 올라가면 F 빼기 M'G는 이제는 M'A죠. 근데 우리 F는 우리가 그냥 도입한 거잖아요. 여기 문제는 F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F를 없애면 되지. 아래식에서 위식을 뺍시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M' 아니지. M-M' G는 M 플러스 M'A야. 그래서 MG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A는 M' G 플러스 A가 되죠. 따라서 M'은 G 플러스 A분의 G 마이너스 A M이. 그러면 이제 다 풀었다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지? 얼마나 내던지냐는 걸 물어봤죠. M'을 물어본 게 아니라 M'은 마지막 내던지고 난 다음에 열기구의 질량이니까 내던진 자루의 질량은 M에서 M'을 뺀 거지 뭐.
그러면 m에서 이걸 빼면 앞에 g 플러스 a로 통분을 하면 2a g 플러스 a m 다음 걸 내보내면 되겠다는 거죠. 오, 재밌는 문제인데. 자, 드디어 원숭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 바나나를 던지면서 하고 던졌을 때 원숭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떨어질 때 원숭이가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지고 있었죠. 원숭이가 앞으로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이 원숭이가 나오는 문제가 앞으로 있는데, 우리 이거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